북측과 쌍방울이 체결했던 합의서를 보면 네. 대북 사업권의 규모가 엄청나요. 그리고 네. 쌍방울도 그렇게 내부 보고서에서 그렇게 또 예. 얘기를 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내부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근데 사실 뭐 너무나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업권을 북한이 어떤 한 중견기업한테 줄 수가 있나요? 이랬던 것 같아요. 12월 말에 안부수가 평양에 가요. 그래서 모란봉 인근의 초대소까지 갑니다. 거기서 통전부를 만나죠. 김성애도 만나고 김영철을 만납니다. 김영철과 합의서를 써요. 안부수가 아태협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쓴 것은 거의 마치 그 저기 옛날에 정주영 회장한테 북측이 써준 것처럼 거의 포괄적으로 다 써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식에 가까운 그런 합의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전에 경기도 합의서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 합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기도 합의서보다 더 큰 내용을 이 안부수가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북한에 가서 김영철하고 합의서를 써옵니다. 이걸 가지고 12월 29일 김성태가 심양 단둥 지역을 가서 김성애하고 다시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 부양을 앞세운 북한 통전부와 쌍방을 비롯한 경협 사업군 내지는 북한과의 경협 브로커들 간에 주가 부양을 통한 이익 분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때부터 바로 경기도의 입지는 땅에 떨어집니다. 왜? 아니 이화영이 10월 4일 날 북한에 가서 무슨 합의서 초안을 써왔는데 11월 20일 경에 김성애가 안부수한테 200~300만 달러만 지원해달라. 무슨 뭐 50억을 무슨 이화영이 해주기로 안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만에? 없어요. 한 달 만에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경협에. 그냥 김성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 상황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개풍군에는 양묘장을 앞세워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못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한테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말 같이 못하겠다. 응? 경기도가 시범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돈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부수가 그래 돈 좀 마련해 볼게 해가지고 쌍방울하고 엮여주면서 안부수가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가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쌍방울하고 물려 들어가는 것이 2019년 1월부터죠. 그때부터 주가 부양 공작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달에 안부수와 김성태가 통전부가 써준 대북 사업 합의서, 사업권 같은 거죠. 그것을 받고 그 다음부터 1월 24일 라노스에 뭐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서 안부수도 이사도 넣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주가 부양 작업을 벌이고 실제로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부수에 대한 판결문, 작년 5월에 나온 판결문은 주가 조작을 통한 사기 비슷하게 안부수가 판결을 받고 거기 어디에도 경기도가 무슨 대납했다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저쪽 뭐 국힘이나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안부수의 1심 판결문은 판사가 검찰의 주장을 그냥 옮겨 놓은 것이지 판사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판사가 그 당시에 검찰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다 담아서 안부수를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해서 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 이재명을 엮어 들어갈 수 있겠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부수에서 딱 끝났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다 긁어모은 것을 가지고 증거로 제시해서 증거 조작이라는 판결로 승소를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이 승소한 것이고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5월 하순부터 안부수가 나에 대한 보고서 국정원에 가면 다 있다. 해서 가서 국정원을 가서 소위 압수수색을 해서 봤어요. 없어요. 이재명을 엮을 게 없어요. 없으면 말아야죠. 그런데 김성태가 어떻습니까? 쌍방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틈을 보였겠죠. 그래서 안부수와 김성태가 한편으로 해서
안부수 김성태의 진술만을 가지고 아무도 증거가 없는데 공소장이 바뀐 거죠. 이화영에 대한 공소장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화영을 대해서 방북 대납으로 엮을 수 없으니까 진술 조작 공작을 또 시키잖아요. 안부수 김성태만 시킨 게 아니고 이화영에 대해서도 진술 공작, 회유 공작을 합니다. 회유에 넘어갈 뻔했다가 정신 차리고 빠져나온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인데 이 자료는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가 대납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안부수 쌍방으로 계속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5번 차트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통전부를 한쪽을 하고 안부수 쌍방울과 협력의 질적 변곡점은 저는 2019년 5월 12일 안부수 아태엽 회장과 북한의 아태엽 민경련 관계자 등과의 접촉입니다. 이건 뭐냐면 통전부 애하에 있는 거의 모든 외화벌이 사업단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 아태엽 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를 배제하고 앞으로 경기도는 배제하고 제대로 사업을 벌리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마련을 해요. 예. 예? 금년도 추진 사업을 통전부 안부수 쌍방울과 사업을 전개하면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은 안부수가 민경련 관계자를 접촉하면서 이제 경기도는 필요 없다. 경기도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화영도 2019년 7월에 우리 쪽 공작관을 만나가지고 네. 국정원 쪽 공작관을 만나가지고 7월 24일부터 27일 마닐라 개최할 2차 아태평화대회에 이재명 지사도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쌍방울과 안부수는 경기도를 배제하면서 경기도의 이름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의 이름을 끌어가야 판이 커지고 언론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제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마닐라에서 열린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열린 이 대회는 또 경기도를 대거 참여를 시켜요. 그렇지만 계속 경기도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아태평화 국제대회 때 이호남이한테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2019년 5월 달에 통전부와 안부수 쌍방울은 금년도 추진 사업에서 사업 추진 전체 계획을 이미 세워요. 경기도 없이 배제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끼워줄 필요성이 생겨서 이화영이 말했듯이 이재명 도지사도 참석하지 않는데 제2차 아태평화 국제협의회는 또 대거 참여를 시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경기도는 이름만 도용당한 거예요. 이화영도 사람 좋아서 여기저기 끼워주고 하면서 또 안부수 관계도 있고 쌍방울 김성태도 오래전부터 알고 하니까 나노수의 지분 몇 % 주고 이러면서 이권의 일부를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 마치 코에 뭐 끌고 꿰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화영은 이용만 당했어요. 경기도는 이름만 활용당한 거고. 근데 이제 봉지욱 기자 얘기는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거는 뭐 북한이 공작을 통해서 네. 남한의 중견 기업을 네. 삥 뜯기 한 거다. 자신들의 필요에 거죠.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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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에 쌍방울도 당하고 네. 이화영도 당하고 뭐 안부수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쌍방울과 안부수는 돈을 벌었죠. 네. 그래서 당한 게 없죠. 이화영은 두 가지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경기도의 부지사이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을 하는 안부수 쌍방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고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쌍방울이나 안부수나 북한 통정부에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못한 거죠. 네. 그렇지만 경기도를 활용하는 그 필요가 있는 쌍방울과 안부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일부를 배분받는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변화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이름이 하나 나온 게 리오남이라고 하는 네. 아주 우리 남측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대남 공작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박 의원님 그 이호남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인물 어떤 사람이에요? 이호남은 이제 정찰총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통전부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 이호남은 대표적인 그 북한의 경협 사업군이면서 외화 벌입군이면서 공작원이죠. 첩보원이면서 공작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그 평양에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가고 북경에도 가고 훈춘, 심양, 단둥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독립채산제형 공작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채산제 공작관. 그렇죠. 그렇게 해는 이 사람은 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정찰 총국 출신이긴 하지만 독립채산형 활동가 내지는 그 공작관이기 때문에 통전부와도 만나기도 하고 남측 사업가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남측의 건너 뭐 학계 쪽하고도 또 공작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축구로 보면 리베로와 같은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도 이미 2019년 되면은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현장 요원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림을 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전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김성애도 잘 모르고 김영철도 몰라요. 아니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고 우리하고 한국하고 협상하고 뭐 일본하고 수기 협상 준비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김양근이 옛날에 통전부장 하면서 해외 이런 그 외화벌이 사업도 관여했듯이 통전부도 그 임무가 있어요. 근데 가장 뛰어난 선수가 민경련이나 아태위보다도 오히려 이호남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호남이 초기에 그림 짤 때 합류돼서 나눠 먹기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보면은 제일 사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서 주풍 사건이다. 이건 북풍 사건에서도 주풍 사건이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주식을 부양시켜서 그 이익을 북측에다가 주고 서로 나누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국정원 문건에 보면 20억 원씩 매주 50억씩 매주 나오기로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주풍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갔던가 그래요. 쌍방울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나눠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북측과 소위 경협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양시켜서 그 올라간 주가의 일정 부분을 그렇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 돈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라고 보고 시세 조작, 시세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심의 안부수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2019년 1월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쌍방울은 계속해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아주 추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 인사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아까 5번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랍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5번 차트 한 번만 5번 띄워주세요. 차트 한 번만 네. 더 보여주세요. 금년도 추진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 앞대 회장이 북한의 아태위 민경련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다시 또 사업을 하면서도 경기도의 DMZ 포럼 행사는 거절하고 계속 배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금년도 추진 사업을 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거의 북한의 통전부라든지 그 대외 사업 분야 외무성을 포함해서 정지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외 관계나 협력 접촉은 다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끊어지다시피 하면서도 돈 버는 일, 김성태 등 안부수하고 별도로 일종의 투트랙으로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열심히 또 상황은 아니지만은 쌍방울하고 안부수는 또 열심히 또 해요. 그렇죠. 그 예. 사업들을.
한순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19년 6월 30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 세 분이서 또 만났잖아요. 네, 남북미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렇죠. 네. 판문점 회동을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금년도 추진 사업을 했을 때 이미 북은 트럼프가 이제 G20 계기로 동경에 왔다가 북한하고 뭔가의 모종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판단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5월부터 다시 그것도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큰 판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 간판만 이용하고 주가 또 부양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호남의 역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본 쓰고 계획 세우고 그래서 통전부한테도 이야기하고 뭐 안부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북경 위에서 만나거든요. 심양, 단둥, 훈춘 뭐 이쪽이 그 이호남의 활동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름만 빌려주고 껍데기만 남은 이 쌍방울 안부수와 경기도와 협력 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마닐라 7월 달에 그 아태 2차 회의에서 파탄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비난합니다. 안부수하고 아태협하고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일정을 경기도에 알려주지도 않고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안부수 아태협 믿고 북한하고 사업 못하겠다 그러고 안부수는 이화영이 봐라 저 사람 출마하려고 저런다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7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준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호남이가 왔다는 흔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국정 보고서에도 참석자 명단에 이호남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뭐냐면 그때도 이재명 지사는 뭐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사실은 꼽히고 있었는데 이미 도전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방북을 추진해서 중견기업한테 그 많은 돈을 대납시킨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때도 뭐 재판도 걸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 2심에서 유죄를 오히려 받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 경기도하고 안부수 쌍방울로 이미 관계는 깨져버렸고 북한 통전부하고 안부수는 쌍방울을 별도로 자기들끼리 추진 사업을 전개해 가는 마당이고 거기서 갑자기 무슨 남북 블랙코인 사업을 주장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경기도 쪽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엔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나올 정도니 저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해서 끝나요. 경기도하고 안부수 아태협과 쌍방울과 관계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 무슨 돈을 이호남이를 통해서 대납을 합니까? 대납을 왜 이호남이한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이호남이는 그냥 혼자서 그 저 북경 위에 단둥 심양에서 혼자 벌이해서 먹고 사는 독립채산 구멍가게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대납을 요청을 하고 70만 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800만 달러가 정확하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그렇죠. 전달이 된 걸로 나와요.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제가 여러 가지 국정원 문건도 보고 그 블랙 요원의 비공개 법정 증언도 보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돈이 뭘까?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쌍방울로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나노스라고 하는 핵심 계열사의 주가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 대북 사업에서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주가가 그렇죠.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이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그 이화영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미 쌍방울의 김성태는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2012년에. 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주가 조작해서 돈을 번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에 이미 남북 경협을 해서 대북 호재, 북한 호재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자기 사업에 얼만큼 도움되고 돈이 된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방금 이제 질문하신 바대로 이 사람은 훈춘의 네이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훈춘의 네이복 공장을 갖고 있는데 1,000명 고용하다가 500명으로 고용이 줄어요. 고용이 줄으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이 더 싼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를 쓰다든가 아니면은 개성이나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성태도 평양에 가서 고위 당국자를 만나야 되고 큰 사업을 하나 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성공단을 들어가든지 하는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김성태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하고 협력해서 돈을 벌어서 북한하고 협조해서 거기다 공장 세우고 다시 돈을 번다. 이거는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